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드디어 서울시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변화,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변화가 크게 파동을 낳고 그 파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어제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서울시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서울시로 출근한 오세훈, 서울은 다시 뛰겠다. 그리고 이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많은 규제들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특정 지역들을 언급을 하면서 바로 이 안전진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들, 계획들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야권에서는 이번에 이 서울시장의 당선이 굉장히 큰 의미를 작용하기 때문에 총공세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를 의식하고 또 맞받아서 다른 발표들을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시장이 얼마나 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안 된다, 긴밀한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사대책이거든요. 이사대책이 지금 발표는 됐는데, 이게 이전에도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과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 단독으로 안 된다, 지자체는 안 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또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잡음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판세도 많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의 판세가 바뀌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실수요장 지속되면서 눌려왔던 시장이 바로 이 재건축 시장입니다. 네, 비교적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했던 재개발은 그동안 계속 유지됐던 반면에 재건축은 많이 죽어 있었죠. 근데 이게 올해 오면서 또 이 보궐선거가 앞에 다가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 압구정에도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곧 100억을 찍는다, 이런 기사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확정되면서 이 시장의 판세는 바뀌었고 투자의 트렌드, 모멘텀도 살짝 바뀌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이 서울시장의 공급의 방식 또한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이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정부는 이 공급 활성화를 꾀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올라오면서 서울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이 진행,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공공정비 사업으로 가닥을 잡던 구역들도 이러한 완화를 보고 이 사업성의 확보를 예상하면서 이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사업장들도 꽤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의 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정비 사업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 주민들의 관심,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한 인센티브 공약들이 실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공급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공급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지, 이 속도에 따라서 이것이 차기 이 대선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의 싸움을 더 나아가서 이 정치적인 또 정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분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속도가 그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눈에 보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민간 정비 사업 구역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일부 절차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이 규제 완화책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뭐 세금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그동안 세금 때문에 팔지 못했던 물량들을 대거 시장에 풀리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단독적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첫 번째인 이 민간 정비 사업 구역을 일부 절차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심에 있는 포인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부터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 공공주도로 후보지가 발표된 지역까지도 민간 주도 정비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후보지 선정 지역을 뭐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조건 보고 결정하겠다, 이러한 이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공주도 사업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고, 이번 이사 대책에 나온 도심 복합정비 사업이 있겠죠. 자, 이 중에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그나마 실효성이 높은 사업 방식은 공공재개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이사 대책에 나온 이 복합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부에서는 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공공재개발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 경쟁을 피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뚜껑은 까봐야겠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뭐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재건축의 경우에 많은 관심이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이 초기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뭐 하반기까지 이 재건축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재건축은 이 기대심을 갖고 있기 이전부터 들어가는 소요 자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재건축 시장, 무주택이나 1주택자의 자본이 많으신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있는 자본들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다른 곳이 어딘지를 판단해야 올해와 내년에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요인의 집합체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이후에 언락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층고 제한 완화,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의 완화,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 그리고 임대주택의 비율, 이런 것들을 조례로 건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져지게 되면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증대되면은 공공으로 갈 것이 없이 그냥 민간을 선택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협조만 한다면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물론 그 외에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무조건 막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건을 맞췄을 때는 재개발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울시는 앞으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책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무력화 전략을 피게 될 텐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들을 바로 시행하게 총공세를 하면서 다음 대선과 또 시장까지 노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부 또한 이 공공정비 사업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또 강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 이 공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을 바로 만드는 것이 제일 빠르고 현명한 방식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대립각은 정부와 서울시의 경쟁 아래서 공급 계획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속도를 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입니다. 중심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이미 뭐 떡상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씨가 마른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규제로 인해서 투자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지금 사업 진행이 많이 진행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뭐 한남이라던가 뭐 성수나 뭐 노량진 이런 지역에 투자 자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재건축에 거의 비례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소액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 초기에 해당하는 사업처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거는 뭐냐면 초기에 단계를 밟는 사업처가 활성화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지역들의 장점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일단은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 초기이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내가 들여야 하는 자본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요. 공시가 또한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시가가 1억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후도는 뭐 80%, 9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이게 내년, 내후년 정도 가야 공시가가 1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너무나도 뻔합니다. 뻔한 지역에 또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금액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 양도 시점은 뭐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득세, 양도세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과 자본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움직임은 아마 올해 2021년에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시장의 확정과 여러 가지 이 규제 완화 덕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장 확정에 따라서 오세훈 당선인,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러올 이 서울시장의 큰 변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이 멤버십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가 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